여보, 요즘 회사가 많이 바쁜 시즌이야? 아니. 그래? 그럼 우리 둘째 가질까? 뭐? 나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됐고 첫째도 걸어 다닐 정도 됐으니까 이쯤에서 둘째 가져도 될 것 같아서. 둘째는 무슨 둘째야. 애 한 명도 벅차서 매일 나 죽겠네 하는 사람이. 육아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힘든 거니까 그렇지. 당신도 원래 결혼 초에는 아이 3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땐 애 키우는 게 어떤 건지 피부로 와닿지 않았으니까 생각 없이 한 말이었고, 지금은 별로 갖고 싶은 생각이 없네. 피곤하기도 하고. 아이 갖고 싶지 않다고? 당신 말하는 게 꼭 우리 아들 키우면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말한다. 행복하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다만 아이 때문에 당신이 불행한 것 같아서 내가 그 꼴 못 봐주겠으니까 그런 거야. 당신 애 낳고 내내 불행했잖아.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불행해? 매일 육아랑 집안일 때문에 앓는 소리 했잖아. 내 눈에는 당신이 아이 키우는 게 엄청 불행해 보이던데. 아이 생기기 전보다 짜증도 많이 내고 한숨도 많이 쉬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 자식 사랑하는 거랑 육아일은 달라. 육아가 힘들고 지치긴 하지만 그런 보상을 내 아이한테 고스란히 다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그게 행복이야. 그거 당신이 합리화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불행한 거 맞아. 내가 옆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행복하긴 뭘 행복해. 당신 아이 낳기 전이랑 지금이랑 표정 비교 안 해봤지? 완전 썩어 있어. 뭐? 다 죽어간다고. 매일 그걸 봐야 하는 내 심정도 고려해줘야지. 그리고 당신 출산하고 나서 산후우울증 왔었잖아. 그런데도 아이가 갖고 싶다는 건 지옥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 들어가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와이프가 지옥길 가겠다는 걸 안 말릴 남편이 어딨냐? 지금 우리 아이 나 혼자 가졌어? 나 혼자 키워? 어떻게 남 얘기하든 말해. 우리 부부 미래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왜 그걸 불행하다고 치부하는 거야? 나도 우리 가정 생각해서 싫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도 당신이 육아로 나한테 짜증 부리는데 애 하나 더 생기면 나더러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라고. 짜증은 나만 부렸어? 당신도 나한테 엄청 짜증냈거든? 그러니까 낳지 말자고. 너도 나도 아이 하나 있는데도 이렇게 싸우는데 왜 딱 봐도 뻔한 결과를 굳이 들여다보려고 해? 당신 요 근래 내 옆으로도 오지도 않고 잘 때도 내가 침대 올라가기 전에 자버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 아이 만들기 싫어서? 뭐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당신이 말한 이유도 없지 않아 있었어. 갈수록 회식 많아진 이유도 혹시 같은 이유 때문이야? 회식은 회식이지. 그런 문제랑은 상관없으니까 예민하게 굴지 마. 그래, 어쨌든 당신 생각 알겠어. 아이는 한 명으로 만족한다는 거지? 난 또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도 아이를 너무 좋아했고 결혼 초에도 나 임신했을 때 너무 기뻐했던 사람이라서 정말로 한 3명은 낳으려고 한 줄 알았어. 나보다 널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서운해하지 마. 그래. 참, 나 이번 주 주말에 회사 워크숍 가. 주말에? 같이 친정 가보려고 했는데. 친정에는 왜? 아빠 몸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럼 이번 주는 애랑 같이 당신 혼자 가고 다음 주에 나랑 한 번 더 가자. 이번 워크숍은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거라서 나만 쏙 빠지기가 어려워. 알았어. 엄마 아빠한텐 그렇게 말할게. 그리고 아이 문제는 다신 안 꺼내기다. 그래. 3일 후. 야. 야? 아니 출장 다녀온 남편한테 다짜고짜 야가 뭐야? 제정신이야? 내가 제정신이겠어? 남편이란 작자가 워크숍 핑계대면서 바람이나 차 피고 다니는데? 무슨 개소리야. 바람이라니. 친정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당신 회사 후배 만났어. 당신 회사가 원래 워크숍 따위 잘 가지도 않고 가봤자 당일치기로 끝낸다던데? 그러고 보니 연애 때도 당신이 회사 워크숍 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그걸 잊고 있었을까? 뭔 소리야. 후배는 모르지. 간부급들만 따로 모여서 간 건데. 날 속이려고 차까지 내버려두고 갔길래 내가 차 문 좀 따봤어. 블랙박스에 영화 한 편이 찍혀있던데? 미쳤어? 왜 남의 차를 함부로 따? 아이까지 있는 기혼남이 와이프 속이고 밖에서 불륜짓 하는 것보단 낫지. 너 아직도 산후우울증인가 뭔가 그거 시달려서 이런 미친 짓 했냐? 우울증 걸렸을 때도 어지간히 사람 미치게 하더니 또 시작이네 이거? 그래, 막상 들키니까 당황스러워서 내 탓하고 싶겠지. 나 블랙박스에서 당신이 딴 년이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출산 트라우마? 내가 여자로 안 느껴지고 외계인으로 느껴진다고?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몸 다 망가져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 낳았더니 그런 아내더러 외계인 같다고? 됐다. 그만 말하자. 이건 네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야. 말해 지금. 아니면 당신한테 말할 기회 같은 거 안 줄 거야.
뭔 소리야 그건. 당신이 둘째 낳길 피했던 게 내가 아이 낳는 모습이 너무 징그러워서 그랬던 거 맞냐고. 그래 맞다 어쩔래. 뭐? 징그러울 수도 있잖아. 솔직히 웬만한 남자들 나랑 같은 기분일걸? 살면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피범벅 형장을 예고도 없이 눈앞에서 지켜보는데 어느 누가 충격 안 받겠어? 뭐라고? 네가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겠다고 우긴 거 아니야. 그렇게 무서워할 거면 들어오겠다고 고집이나 부리지 말았어야지. 아씨 그래 그때 뭘 잘 몰랐으니까 쉽게 봤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아이 낳을 때 그냥 땀 조금 흘리고 이 악물면 나오길래 그런 고상한 모습인 줄 알았지. 누가 그렇게 징그럽고 무서운 장면인 줄 알았어? 알았으면 나도 안 봤을 거야. 그게 10시간 넘게 진통하고 애 낳은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네 새끼 낳는다고 고생한 나더러 괴물 같다고 하는 게 사람이야? 사실인데 어떡하라고. 당신이랑 한 침대 위에만 있어도 그 피투성인 장면이 자동으로 연상돼서 나도 미치겠어. 너도 어머님이 그 고생하면서 태어난 거야. 우리 엄마가 낳는 건 내가 못 봤잖아. 그리고 아이 태어났을 때 피범벅이었다거나 태반 분비물 때문에만 놀란 건 아니야. 출산 후에 당신 비틀어진 골반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 상처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어제일처럼 생생해. 그래서 무섭고 끔찍해. 당신 진짜 최악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바람을 폈어? 성욕은 해결해야 하는데 내가 여자로 안 느껴지니까 다른 여자 찾아서 성욕만이라도 해결했단 거야? 진정 좀 해봐. 화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남자들은 충분히 나처럼 놀랄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 그랬어? 다 참고 살고 있잖아. 뭐? 나도 내 나름대로 트라우마 이겨보겠다고 이혼 안 하고 참고 있는 거야. 어차피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도 출산 트라우마는 또 생길 텐데 혼자 살 거 아니면 이혼은 의미가 없지. 당신이 지금 날 굉장히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오늘부로 내 삶은 너 때문에 다 망가진 거나 다름없거든? 착한 척 포장하려고 하지 마. 나는 아닌 줄 알아? 어떻게 보면 내 인생도 너 때문에 이상해진 거야. 뭐? 솔직히 생각해봐.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라고 해도 힘 조절 못해서 똥물 질질 흘리던 여자를 어떻게 여자로 보겠어. 나도 남편이고 아빠이기 전에 한 남자로서의 인격체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건 임신 준비한다고 관정에서 실수한 거잖아. 알아. 아니까 내가 아무 말 없이 뒤처리를 다 해줬지. 근데 속으로는 역겨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생각도 못해? 나한테는 그때 인상들이 다 강하게 남았다고. 내가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당신 생각 잘 알았어. 날 그렇게나 더럽고 끔찍하게 봐서 둘째 가지기 싫다고 한 거구나. 그냥 이혼하자. 이혼? 미쳤어? 이혼은 안 한다고 했지? 나 평생 혼자 살 자신 없거든? 그러니까 혼자 살지 말고 지금처럼 쭉 의미 없는 연애만 하고 살라고. 풀어줄게. 야! 도대체 너희 부모님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들 키우느라 그 많은 돈과 고생을 쏟아부은 게 너무 아까워. 난 절대 내 아들 그렇게 안 키울 거야. 미쳤어? 왜 우리 부모님 욕해? 그리고 내 아들을 왜 너 혼자 키워? 아들 얼굴 보고 살 수 있겠어? 외계인이 낳은 아들이라 외계인 생각나서 나중에는 우리 아들한테 줄 애정을 남의 아들한테만 주느라 바쁠 것 같은데.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어떻게 내 자식보다 다른 애들을 더 좋아하겠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 새끼 낳아준 와이프한테 외계인 같고 징그럽고 더럽고 무섭다고 말하는 게 더 심한 말 아닐까? 몇 번을 말해.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너를 이해해주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애는 낳지 말고 입양하던지 아니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던지. 뭐라고? 난 절대 이혼 못 해줘. 나 지금 너랑 합의하려는 거 아니야. 소송할 수 있는 대로 다 소송할 거란 소리를 하는 거야. 돈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상간녀 소송도 해버릴 거고. 야야야, 진정해. 그 여자는 아무런 죄가 없어. 그냥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는 착한 애야. 나처럼 결혼한 것도 아닌데 애 앞길 망치진 말아야지. 그년이 나랑 내 자식 앞길 다 망쳐놨는데 죄가 없다고? 착하긴 뭐가 착해. 그렇게 착하면 당신 마음 잘 이해해주겠네. 그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다. 여보! 그 끔찍한 입에서 여보 소리 들으니까 너무 소름 끼친다. 지금부터는 좀 조심 좀 해줄래? 난 너 같은 놈 여보하고 싶지 않아. 꼭 나까지 너 같은 쓰레기랑 끼리끼리로 보이는 기분이야. 쓰레기? 소름이 끼쳐? 야, 말 다 했냐? 날 그렇게 보고 있는 놈인 줄도 모르고 끼니 챙겨줘, 아플 때 챙겨줘, 한 입을 덮고 자, 매일 퇴근 전에 연락해줘.
당신한테 노력했던 내가 정말 너무 후회가 돼서 소름이 돋아. 물론 이제라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다행이란 생각은 들어. 내가 이대로 5년 10년을 더 살았어 봐. 최악인 남자랑 산 내 세월이 아까워서 미쳐버렸을 거야. 그래. 당신이 상처받을 순 있어. 그래서 나도 내 속마음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참고 살아왔던 것처럼 당신도 날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냥 바람펴도 싸대기를 날려버릴 판에 와이프가 징그러운 외계인 같아서 바람폈단 놈을 어떻게 이해해. 지금 내가 당신한테 겨우 참아줄 수 있는 건 내 주먹이야. 야, 당신 그 출산 트라우마 있지?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이 무지한 데서 오는 거야. 그 과정을 온전히 겪는 아내가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당신은 아내의 고통보다 그 순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인상에 남을 정도로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단 거잖아. 그건 당신이 사전에 출산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했다고밖에 말할 길이 없어. 만약 네가 제대로 성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 과정이 끔찍해서 트라우마가 남을 만큼 힘든 사람이라면 애초에 아이를 가질 생각을 말았어야지. 어이가 없네. 지금 나더러 무식하게 애 만들었단 거냐? 그리고 당신 지금 무식해서 나한테 이혼당하는 거야. 당신 덕분에 이제 알 것 같아. 무식한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아,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너무하네. 적당히 해. 이혼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요즘 여자들은 이게 문제야. 퍽하면 이혼 얘기로 협박한다니까. 아씨, 대화가 안 통해. 당신한테 출산 트라우마가 별거 아닌 것처럼 나한테는 쓰레기 남자랑 이혼하는 게 별거 아닌 거야. 당신도 별거 아닌 걸 나더러 참으라고 강요했으니까 나도 나한테 별거 아닌 이혼 당신 좀 이해하고 당해줘야겠어. 야, 이혼이랑 출산 트라우마가 같냐? 혼자서 이혼 받아들이기 힘들면 불륜녀한테 옆에 있어달라고 해. 보안이 같은 회사인 것 같던데 곱게 소송 안 받아들이면 앞으로 인생이 가시밭길 될 거라고 꼭 전하고. 야, 이러지 마. 회사까지 건드리는 건 아니지. 너랑 이 여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렸는데 나도 당신이랑 그 여자 인생 건드릴 권리는 있어야지. 근데 난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이 일 길게 끌고 싶지 않아. 너랑 그년이 군말 없이 양육비랑 위자료 주겠다고 하면 좀 봐줄게. 여보, 제발. 내가 미안해. 잘 생각해봐. 조만간 소송장 날릴 테니까 우편함 잘 확인하고. 그 후에 저는 바로 변호사인 친구에게 연락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친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간녀 소송까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또 전 남편은 여직원과 바람 피운 사실이 회사에도 소문이 나 결국 사표까지 내고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과 친정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